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이준수입니다. 이 세상에 경찰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 마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또 경찰이 주는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는 수요일이 21일이요. 75번째 맞이하는 경찰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특별한 한 분을 또 초대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향을 떠난 지 4년여 만에 삼선 치안을 강조하며 전북경찰의 수장으로 돌아온 신임 진교훈 청장. 취임 3개월 차를 맞이하고 있는 열정 가득한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예, 전북지방경찰청 진교훈 청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진교훈입니다. 네. 경찰관 제복이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취임하셔서 지금 3개월 지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네. 보내셨어요? 제가 8월 7일 날 이제 부임을 했고요. 네. 8월 7일 부임하자마자 사실 전북에서도 수해가 바로 이어졌었고 또 태풍에 또 코로나까지 확산되는 그런 또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계속되는 재난재해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비상근무하는 마음으로 계속 근무를 했었고요. 네. 또 민생 치안도 또 빈틈이 없도록 살피다 보니까 시간이 뭐 2달 좀 넘습니다만 빠르게 아주 지나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초중고등학교를 전주에서 다니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완벽한 고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살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고향으로 일부러 이렇게 오시길 희망하셨나요, 그러면? 아, 그러면 물론이죠. 네. 예, 예. 고향을 희망을 했고요. 네. 사실 고향 하면 저도 이제 서울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애틋하고 또 그리운 곳이죠. 또 고향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은 뭐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오래 살았던 그 집도 생각이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사실 고향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요. 예. 또 저는 더군다나 치안 책임자로 왔기 때문에 또 네. 막중한 책임감도 또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30여 년 동안의 경찰 생활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경험과 또 업무 노하우를 우리 전북경찰 가족과 함께 공유해서 전북경찰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시키고 도민들에게는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늘 지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가족들도 좋아하겠지만 동문들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아요. 예, 동문들이 반겨해주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또 제가 이제 곧 졸업한 고등학교가 완산고등학교인데요. 아, 예, 예. 그 예.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동문들이 많이 또 축하해주고 그랬습니다. 예. 좋죠. 예. 원래 그러면은 경찰의 꿈은 언제부터 가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는 군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 네. 이게 제복 입은 모습에 좀 반했던 모양인데요. 제복에 대한 네. 동경도 좀 있었고요. 예. 또 어렸을 적에 그때는 누구나 그랬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방법도 뭐 육군사관학교를 진학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에 경찰대학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고 네. 경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군인보다는 국민들 가까이에서 일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경험도 쌓을 수 있겠다. 또 하는 일이 일단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일이고 해서 그렇죠. 네. 경찰을 선택하면 어떨까 해서 그때 처음 이제 경찰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경찰대 5기시죠? 네, 5기입니다. 네. 네, 네. 내가 경찰이 되게 참 잘했다. 그 보람 느낄 때는 어느 순간이 있던가요?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왜 경찰을 했지라고 하는 그런 그 후회를 한 적이 없었다는 걸 보면 제 스스로 선택한 경찰의 길이 저한테는 천직이고 소명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도 경찰을 안 했더라면 또 군인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군인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하고 싶었던 일은 또 기자가 또 되고 싶기도 했거든요. 혹시 기자가 됐다면 혹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같이 있을 또 수도 있겠다. 전주방송 기자를 네, 그런 하셨을 생각도 수도.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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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하셨을 것 네. 같고요. 취임사 직접 작성하셨나요? 취임하실 때 네, 3개월 그렇습니다. 전에. 예, 예.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셨나요? 저는 이제 삼선 치안과 융합 치안을 두 가지를 강조를 했는데요. 네. 삼선 치안은
그러니까 어떤 범죄와 사고가 한번 발생을 하면 그 피해를 쉽게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미리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선찰. 두 번째는 그런 위험 요인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제. 그리고 개별적인 사건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고질적이고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결해 나가는 선제, 선결. 이 세 가지를 삼선 치안이라고 제가 불렀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치안은 경찰만으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지역사회와의 협업, 협력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융합 치안이라고 융합.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여는 말에도 이 세상에 경찰이 없었더라면 하루하루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우리 전라북도도 그렇고 외국인이 와서 살더라도 참 안전하다. 밤길 어디를 가더라도 불안하지 않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게 네. 이제 경찰의 힘이기도 한데 네. 사실상 안전 지수가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디에 가장 만족하는지를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때 보면 뭐 숙박시설이라든가 교통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묻는데 그중에 치안이 7년 동안 가장 만족한 곳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예. 본다면 우리나라의 치안이 얼마만큼 안정돼 있는지를 외국인의 시각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전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 중에서도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 있지 않고 또 도농 그 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안전 지수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융합 치안에 있어서 사회 단체하고 같이 이제 경찰과 협업을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시자마자 경찰의 역할이 참 많더라고요. 침수 현장도 다 다니셨고 네네. 또 코로나 관련돼서도 좀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두 예. 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지난번에 남원에서 이제 섬진강 댐이 범람을 해가지고 예. 많은 주민들이 이제 대피를 하고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경찰관들이 범람 직전에 주민들에게 경고하고 대피를 서둘렀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예. 사실 인명 피해가 없었었죠. 천만다행이었죠. 예. 그러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급류에 떠내려가는 그 차량에 있는 운전자를 직접 구조한 일도 있었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침수 피해에도 경찰관들이 직접 몸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을 구조하고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침수 이후에는 또 피해 복구 현장에 경찰관들이 동원돼서 주민들을 돕기도 했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역 당국인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을 해서 예. 요청이 있을 경우에 즉각적인 그리고 신속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방역 당국에서 이제 역학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역학 당국에서 이것을 완전히 찾아내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 경찰에 소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44명의 소재 확인 요청이 있었고 예. 이것을 바로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소재 확인을 해서 방역 당국에 제공을 했었습니다. 네.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 지난 4월에는 베트남 유학생이 전주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이탈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이탈을 했었고 그걸 이제 위치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 경찰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핸드폰 위치 추적 등을 통해서 경남 고성에까지 가가지고 그 학생의 신변을 확인해서 다시 지정 시설에 인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 뭐 또 코로나19 관련돼서 가짜 뉴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예. 제대로 자가격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탈하고 예. 나면 또 경찰에서 신원 파악도 해야 되고 소재 파악도 해야 되고 그러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코로나19 그 비포 애프터 해서 전후로 해서 범죄 뭐 달라진 양상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112 신고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금년 1월, 2월 같은 경우에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신고 건수가 막 증가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직후인 3월부터 지금까지 112 신고 건수가 감소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하나의 특징이고요. 특히 코로나가 이제 대구에서 그 급속도로 확산되었던 4월, 5월 달에 보면 근 10% 이상 그 112 신고가 감소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떤 범죄 건수가 전반적으로 그런 줄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총범죄의 전체 건수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러나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사범 또 절도 사건 이런 것들은 약간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은 어찌 보면 그런 경제사범들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학생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학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예. 학교 폭력은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아동학대의 신고 건수는 또 1.5%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체적인 112 신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고 총범죄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 어떤 범죄의 특성상 그런 경제사범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걸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경제도 참 힘든 상황에서 사기 안 당하게 참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보이스 피싱은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가 뉴스가 나갔는데 네. 의경까지 다녀온 친구가 또 큰 금액을 네. 사기를 당했던데 보이스 피싱 근절이 안 되는 까닭은 어떤 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보이스피싱은 계속 매년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예. 다행히 사실 금년도에는 한 지금 전년 대비해서 36% 정도가 좀 감소를 했고요. 피해액도 좀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전북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 1.8건 정도가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예. 피해액도 3,500만 원이 넘습니다. 평균 금액이요? 그렇습니다. 네. 하루에 발생하는 게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 주로 활동 무대가 우리나라 국내가 아니고 예. 해외라는 점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소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이스피싱을 어떤 대책 같은 게 정부에서 발표가 되고 시행을 하다 보면 그걸 피해가는 새로운 기법들의 범죄 수법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것도 신종.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좀 완전히 근절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유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시골의 어르신들, 부모님들, 주부뿐만 아니라 젊은 층도 그렇게 당하는 걸 보면 혹하게 만드는 모양이에요. 혹시 그렇습니다.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전화 받아본 적은 없고요. 예. 제가 정읍경찰서장을 할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한번 보이스피싱 경험을 한번 직접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정읍에 살고 계신 분이 이제 신고를 한 건데요. 자기 두 딸이 필리핀에 억류돼 있다라고 하는 그 전화를 받았고 돈을 송금하기 직전에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아주머니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 딸이 필리핀에 가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 사실을 누군가 알고 네. 그 두 딸을 필리핀에서 억류하고 있다라고 전화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희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예. 저희들이 이제 송금을 하는 걸 잠깐 이제 만류를 하고 이제 필리핀 그 주재관한테도 연락을 해서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전혀 이상 없이 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걸 보면 보이스피싱에서 아까 제가 진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정보를 습득을 하고 예. 또는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확인해서 그런 걸 가지고 그 전화를 해서 그 상대방을 놀라게 하고 네. 그걸 통해서 돈을
인출해 나가는 그런 수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하루에도 예. 그렇게 3천만 원 넘게 피해 금액이 나온다고 하니까 네, 네. 얼마나 또 소중한 재산입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은 줄어드는 반면에 아동 이제 폭력 집에서의 네, 네, 네. 피해가 좀 늘고 있다가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동 관련돼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폭력이란 단어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경찰의 힘만으로는 또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폭력도 그렇고 아동 폭력도 그렇고 요사이는 또 뭐 데이트 폭력까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비슷한 건데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범죄라고 하는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과거에 저희들도 그랬습니다만 어렸을 때 학교에서 싸우고 들어오면 어린이들은 그렇게 싸우면서 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가정에서도 훈육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범죄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 안 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데이트 폭력도 연인 간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폭력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범죄를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그 사소한 폭력도 범죄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최근에는 이제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부터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고 예. 저희 경찰에서도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가 발족한 게 벌써 한 7, 8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폭력의 문제도 이제는 범죄다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아동 학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은 아동 학대가 아니라 방치도 방임도 이제는 학대라라고 하는 인식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조금씩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소견이지만 어느 때 보면 분노 조절 장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어르신들도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시비 붙지 말아라. 특히 네네. 뭐 젊은 친구들인 건 간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 담배 피고 서너 명 있더라도 가서 제지를 못하는 어른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어떻습니까, 청자님? 그런 상황이라면. 그 참 어렵죠?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누구라 하더라도 그 상황을 제재하고 싶은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은 있겠지만 또 그랬을 때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한다든지 또는 뭐 욕설을 듣는다든지 했을 때 그 어른들로서도 그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는 경찰 입장에서도 참 어려운 그 과제이고 유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늘 현장에서 보면은 그 갑작스럽게 그 분노 조절 장애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범죄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이 징후나 징조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그런 징조나 징후가 일부 나타났더라도 네. 경찰이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분노 조절 장애에 의한 범죄는 사실 경찰로서도 머리 아프고 해결하기 참 어려운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핵가족화되면서 어떤 밥상머리 교육도 없어졌고 네. 입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인성 교육도 놓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0월 21일이 경찰의 날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네. 경찰이 이제 만들어진 지가 75년 됐다는 이야기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1945년 10월 21일을 이제 저희들은 경찰 창설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그럼 어떤 행사를 하나요?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저희도 원래는 뭐 전체 경찰관 또 경찰을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념식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예. 금년도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대규모 행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들로 이제 저희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지금 전북 자랑스러운 전북 경찰인 올해의 전북 경찰인을 이제 네. 분야별로 지금 선정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날은 이제 그런 자랑스러운 전북 경찰인에 대해서 인증패를 수여하고 포상도 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계획이고요. 예. 지금 전북 경찰의 그 청사에 여러 뭐 대강당도 있고 또는 뭐 회의실도 있고 또 식당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냥 뭐 소회의실
대강당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예. 기회에 각각 의미 있는 이름도 좀 정명을 하듯이 좀 이름도 지어주고 현판식도 좀 할 계획이고요. 네. 한 뭐 50여 명 정도 모여서 예. 기념식을 간단하게 하고 그 장면은 우리 직원들이 화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즘 준비하고 추세에 있습니다. 맞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직원들과 소통 노력 많이 기울이신다고요. 어떤 방법으로 뭐 호프데이 뭐 이런 것도 갖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더 많이 만나고 싶고 예. 그런 마음은 저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사람 만나는 것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은 어쨌든 사무실에 머무르는 청장보다는 현장을 자주 나가는 그런 그 청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한 직원이 있으면 늘 현장에 나가서 직접 격려하고 포상도 하고 또 식사도 하면서 현장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예. 또 저희 지금 경찰청에도 직장협의회라는 게 지금 발족이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직장협의회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노조 같은 건가요? 노조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네. 단체 행동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보장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직장협의회가 경찰에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16개 관서에 지금 13개가 지금 이제 발족을 한 상태고요. 나머지 3개도 금년 10월 말 안에는 이제 예. 발족을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는 직원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그런 의사소통 창구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주 또 만나시고 편안하게 해주시면 네네. 자주 또 문턱도 낮추고 그러면 청장실 뭐 찾아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는 취임 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우리 진교훈 초중고를 이곳에서 네. 나오셨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장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그 초안 관련돼서 또 관여를 하셨더라고요. 일찌감치. 저는 이제 어찌 보면 그 좀 전에 2011년도에 한번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예. 그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일이 있었고요. 거기에 수사권 조정 팀장으로서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양측의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너무 달라서 예. 국무조정실에서 중재 역할을 했었고요. 그때 경찰 측 대표 3명 또 검찰 측 대표 3명이 모여서 3박 4일간 합숙으로 협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네. 초유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관한 수사 준칙이 그때 제정이 됐었고요. 그게 지금까지 이제 금년도에 다시 형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단초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2017년도에 예.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네. 경찰개혁 추진단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개혁위원회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수사권 조정, 네. 또 자치경찰제, 인권경찰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네. 경찰 개혁 방안을 도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하나씩 이제 실현돼 가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 중에 이미 이제 실현된 것 중에 하나는 예. 금년도 1월 달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고 또 최근에는 거기에 맞춰서 대통령령까지도 지금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내년 1월 달에 이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거고요. 네. 자치경찰제도 이제 조만간에 이미 입법 발의가 돼 있는데 예. 지금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입법을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전국에 시행하겠다는 지금 보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이제 초석을 다져놓은 게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 또 고향 친지분들, 동문들에게 인사 말씀 듣는 걸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입니다. 이렇게 JTV 클릭 이 사람을 통해서
전북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2달여 넘게 전북 경찰의 수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심 없이 또 성심껏 일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북 도민과 고향이니까 고향 분들과 소통 많이 하시고요. 신뢰받는 경찰상 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독감 백신 때문에 잠시 혼란이 있었죠. 지금은 국가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이 다시 재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또 독감 예방 접종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